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동북아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에 세계가 경악하는 상황. 중국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산 무기 등장하다. 최근 중국 시진핑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첨단 무기의 위력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바로 아프간에서 벌어진 카불 국제공항 테러에 대해 미국이 군사 드론 리퍼를 투입해 ISK의 테러 기획자를 제거한 것인데요. 아시아의 탈레반으로 불리는 중국이 긴장할 만하죠. 리퍼 드론은 지난 2020년 이란군 7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포함 알카에다 예멘 지부 지도자인 나세르 RYC, 알카에다의 인자, 알마스리 등 전세계 주요 독재자, 테러범들을 콕 집어 제거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시진핑에게 잠 못 이룰 밤을 선사할 군용 드론은 움직이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목표물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높은 정확성과 전차까지 폭발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바이든이 군사작전을 위해 드론 감시와 공습에 점점 더 의존할 것 같다고 보도하면서 아프간 철수로 미국의 중국 주적 전략이 완성되면서 시진핑의 최대 관심사는 주변국의 군용 드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또한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막을 내렸다면서도 앞으로 중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의향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우리는 급변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의 안보 도전에 계속 싸워야 한다고 콕 집어 중국을 거론하였습니다. 미군의 군사 드론이 중국 지도층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면서 중국 당국도 군사 드론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착수 및 작전 수행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의 9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 드론 사용이 증가하면서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지난달 말 일본 인근에서 중국 드론 세대가 포착되어 이에 일본 자위대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의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대잠수함 초계기 Y8Q와 전제정보 정찰기 Y9JB가 해당 무인기와 함께 포착됐다고 일본 관리를 인용해 부연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군사 드론 역량 증대와 갈수록 노골화되어가는 군사 드론의 위협이 인접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드론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탐지 레이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25년 개발을 목표로 탐지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죠. 지금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편 최근 중국 국영 군사기업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드론을 공급하는 이탈리아 기업을 불법으로 인수했다는 혐의로 이탈리아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중국한 것인데요. 역시 불법이 합법인 나라답습니다. 지난 3일 BBC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업체가 이탈리아 드론 기업의 지분 75%를 사들였는데요. 매입 가격은 해당 주식 가격 45,000유로의 90배가 넘는 4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실질 구매자는 중국의 2개 국영기업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군사 드론 기술은 많은 선진국들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군 기밀 기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웃돈을 줘서라도 기술을 뺏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탈리아 경찰은 이탈리아인 3명, 중국인 3명 등 드론 기업 경영진 6명에 대해 관련 혐의를 잡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최근 군사용 드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추진하는 공동부유론에 의해 많은 중국 민간 기업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유독 공동부유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군사 분야인데요. 국영, 민영 할 것 없이 중국의 모든 군사 기업들은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IT, 교육, 연예, 부동산 등의 기업이 시진핑 등살에 못 이겨 수십조 원씩을 상납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죠. 이를 통해 시진핑이 그리고 싶어하는 중국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 우민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독재 체제를 더 강력히 구축하고 이를 외부 세력이 흔들 수 없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중국이 꼽는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할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 통합전투사령관을 역임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미국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필립 데이비드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도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아시아 세력 확장을 경계하며 중국이 향후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드론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자주 출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당시 장앤틴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중국 드론 WG-7이 중국 주변 해역에서 훈련하던 이전과 달리 대만 ADG에 진입한 것은 대만이 중국군의 작전 순위에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만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배가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이런 헛짓거리가 우리나라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세계 패권에서의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이는 태평양 진출의 길목인
이번 동북아해상의 지배권 강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북한이 한국 측에 수차례 보낸 드론은 중국 항공회사의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적은 꼭두각시 북한이 아닌 대장빌런 중국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방위사업청은 실질적인 위협이 된 북중의 군용 드론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제도를 통하여 드론 대응 체계를 군에 도입하였는데요. 이번에 운용되는 레이더 연동 안티 드론 통합 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 체계로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하고 전파 교란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중요 시설 접근을 차단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데 성능이 무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만 만들면 세계 최고로 뽑아내니 국뽕 빼고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간 검사에서 레이더는 반사 면적이 0.01제곱미터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하였는데요. 이 성과는 현재까지 전세계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집니다. 연구팀은 최대 탐지 거리 향상을 위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켰으며 드론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다차원 초고해상도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까지 접목시켰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은 초소형 드론을 7km 밖에서 탐지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8km 밖에서도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은 앞으로의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솔루션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생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소속 신생창업 기업이 개발한 탐지 핵심 장비 능동위상 배열 레이사 레이더에 체계업체가 전차방위 시스템을 통합 연동해 새로운 드론 대응 체계를 구상한 것인데요. 연구 책임자 오대건 박사는 이번 성과는 국내 업체들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 결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스트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레이더 원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며 향후 미국, 유럽, 이스라엘 위주의 드론 탐지 레이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탐지 레이더뿐만 아니라 한국은 드디어 미국의 MQ-9 리퍼와 같은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완료, 본격적인 양산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08년 대한항공에 KS-10으로 선정되어 긴 시간을 거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였죠. 본 사업을 위해 LIG 넥스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해상도 30cm급의 고해상도 SAR 프로토타입격인 넥스 SAR을 자체 개발하였고 또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하나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한국형 중고도 드론은 극대화된 조소음이 특징인데요. 미국의 리퍼는 고도 7km에서 운용하는데 엔진 소리가 지상에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형 드론은 12km에서 운용하여 더욱 정숙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 대비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MQ-9 리퍼의 스펙을 보면 전장 11m, 전폭 20m, 전고 3.6m에 엔진 900마력, 최고 상승 한도는 7.5km, 운용시간 14시간인 반면 한국의 MUAV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 엔진 1200마력, 상승한도 12km, 그리고 24시간의 운용시간을 갖습니다. 뛰어난 성능에 양산 전부터 중동의 많은 국가가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한국형 중고도 드론이 개발 완료가 됨으로써 한국은 북한 내륙 영상 정보의 독자적인 수집이 가능해졌는데 한 차례 24시간 비행으로 12km 고도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 가능합니다. 또한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 발사대 등 도발 징후나 한반도 밖에 중국 군사 도발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야강과 악천후 기상에서도 지상 감시가 가능하고요. 지소미아의 진시미아인 일본이 더더욱 한국에 매달리게 될 것 같네요. 근데 안 줄 건데 특히 MUAV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단순 정찰 감시용이 아닌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전략 무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좌우 날개에 각각 2개의 무장 장착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산 유도탄 공대지 미사일인 천검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천검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공대지 유도탄 체계로 한국형 헬파이어라고 불리는데요. 외형은 이스라엘 스파이크 ER과 거의 비슷하여 기술 협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한화에서 양산해 100% 한국 기술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중국이 싫어할 만한 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전력 증강과 군 구조 개편 비전을 담은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2일 발표하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국방 중기 계획은 5년간 무려 315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심 표적, 타격 능력 향상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것인데요.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몇몇 욕심 많은 돼지들만 도살해 동북아 안정을 되찾겠다는 것이죠. 국방부는 우선 한반도 권역의 24시간 감시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아리랑 6호 군 정찰 위성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상 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기만 한다면 땅에서는 현무, 바다에선 SLBM, 하늘에선 천검이 쏟아져 끝.
중국 S맨 시진핑의 만행이 커질수록 한국 국방력 증대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우매한 행동이 중국을 붕괴시키는 짓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정성을 중시하는 언론 리얼리즘에 따르면 시진핑의 MBTI가 밝혀져 화제인데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리스 유형 지표로 오늘날 여러 성격 유형 검사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표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얼리즘에 따르면 시진핑의 MBTI는 BSSG 병신새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